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끝에서 불어오는 새벽바람은 아직 짭짤했지만 2025년 7월 14일 오후 6시 58분 노을이 접는 빛을 받아 남쪽 바다는 불꽃놀이처럼 주홍빛 물비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직선 위에 자리한 해안 리조트 컨벤션홀, 유리벽 안으로는 드레스 슈트 차림의 기업인, 콘텐츠 전략가, 스타트업 대표, 문화평론가, 그리고 VIP 초청 기자단이 차례차례 들어섰다. 이름하여 제주 서머 비즈니스 포럼 특별 만찬 앤드 갈라쇼 500석 전석 초대제. 초대장에는 트로트 크로스오버 게스트 빈에서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객석에 앉은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이 공간을 증류해낼 주인공은 타이틀보다 크다 고 19시 정각. 전광판 LED가 어두워지고 한 줄 백라이트만 무대 뒤를 살짝 물들였다. 화사하면서도 어딘가 생경한 현악 아우트로가 흐르더니 검은 실루엣이 빛을 가르며 걸어 들어왔다. 반듯한 캐멀 더블 슈트. 아예 리허설부터 입은 그대로였다. 포럼 측이 리허설 직후 의상 한번 갈아입으시죠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옷으로 감동 주는 날도 있지만 오늘은 숨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마디의 의상팀은 고개를 떨구고 웃었다. 그리고 무대 첫 곡, 경쾌한 라틴 리듬이 섞인 너버가 시작됐다. 4분 10초 동안 그는 관객에게 여백 하나 낭비하지 않는 보컬 곡선을 그려 보여줬고 빚은 이스맨들의 박수는 합에서 서명보다 더 큰 동의를 품고 울렸다. 그러나 이날 제주 리조트 컨벤션의 공기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것은 두 번째 곡을 넘어서면서 벌어진 7초짜리 정적의 기적이었다. 러닝타임 56분으로 미리 짜둔 세트리스트 가운데 골든 스푼 첫 전주가 깔리기 직전 빈에서는 한 템포만 늦춰도 음악은 다른 언어가 됩니다 라며 갑자기 노래를 끊었다. 그리고 관객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LED가 꺼져 있었기에 객석은 실루엣만 가늠할 수 있었지만 그가 정면 8열쯤을 짚어 가리키는 솜씨는 한치의 주저도 없었다. 누님, 잠깐 이리로 올라와 주시면 안 될까요? 호흡이 길었고 MC는 쇼 플로어 뒤에서 큐시트를 뒤적이며 이 대본엔 없는데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미 조명이 청중 한가운데로 떨어진 뒤였다. 그 빛 속에는 회색 재킷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두 손을 가슴께 모으고 있었고 얼굴 전체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메아리처럼 반짝였다. 무대 위로 불려 올라온 5초간 객석은 숨조차 삼키지 못했다. 환호도, 박수도, 카메라 셔터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 2초, 빈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현장 스피커를 타고 울린 건 가수의 마이크 숨소리뿐. 슬로 모션처럼 느려진 7초간의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놀라서 눈을 깜빡이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착각했을 정도였다. 이후의 장면은 잔상을 남기며 SNS 알고리즘을 분해했다. 팬이 서러운 얼굴로 어깨를 흔들며 숨죽여 오는 동안 빈에 서는 등을 두드리는 대신 검지로 카운트다운을 하듯 3번 두드렸다. 무대 청음 리허설 때 늘 하던 그 리듬으로. 호흡을 주고받으려면 내가 먼저 리듬을 알려줘야 한다는 그의 지론대로였다. 이어진 골든 스푼은 예정된 밴드 어레인지, 대신 피아노, 트리오 라이브로 교체됐다. 베이스와 키보드, 그리고 재즈 드러머가 만들어내는 8분의 6 스윙의 빈에서는 음정을 꽂아 넣는 대신 건반이 비오는 박자를 따뜻하게 채웠다. 그중 금빛이라도 떠내려가면 숟가락뿐이죠. 나는 브릿지 파트에서 앞서 무대로 초대됐던 팬은 8열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때마다 피아노 리듬이 한 박자 뒤로 물러났고 드럼 브러쉬가 호흡을 흉내내듯 퍼석퍼석 울렸다. 음악이 관객 심박을 따라가는 순간이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포럼 관계자와 기업인이 동시에 달려와 악수를 청했다. 모 대기업 고문은 브랜드란 결국 이야기인데 오늘 현장엔 돈보다 진심이 스포트라이트를 샀다고 평했다. 한 테크 기업 CFO는 마케팅 버짓보다 값진 ROI를 봤다며 통계를 메모하더니 즉석에서 가수의 소속사의 협업 미팅 일정을 타진했다.
유통업계 부회장은 브라보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대 위에서 사람을 아는 가수를 처음 봤다. 포옹 이후엔 계약서가 아닌 연애편지가 필요하다고 농담을 던졌다. 뒤편에 서 있던 젊은 기획사 엔달 팀장은 왜 우리 아이돌은 저렇게 못하나라며 휴대폰 녹음 버튼을 질끈 눌렀다. 이날 현장은 포럼 조직위원회가 비공식으로만 촬영을 허락했지만 이미 팬클럽 사랑비든 초고화질 직캠을 다각도로 확보해 두었다. 업로드 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40만 뷰, 12시간 만에 120만 뷰,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380만 뷰를 돌파했다. 아침 뉴스는 기업 포럼 도중 팬 포옹, 시대의 금기 깨졌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저녁 종합뉴스는 사회문화 코너 상단에 비즈니스맨 500명 울린 7초 정적을 배치했다. 틱톡 샵사인 빈에서 샵사인 포옹 샵사인 직캠 해시태그 영상 수는 6만 건을 넘겼고, 댓글엔 포옹도 증여세 대상이면 좋겠다. 나라에서 감동 재분배 같은 유머와 나도 심장이 사무치면 무대로 데려가 줄까 같은 고백이 뒤섞였다. 전문가들은 이 7초 사건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감정 결핍 해소, 메타쇼라 명명했다. 사회심리학자 이은정 교수는 비대면 4년차, 우리는 악수 대신 이모티콘, 응원봉 대신 멤버십 배지를 흔들어 왔다. 그런 시대의 무대 위 실제 포옹은 고장난 스피커에 전원을 다시 꽂아주는 자극과 같다고 해석했다. 공연 연출과 참인역은 사실 가수와 관객 간 물리적 접촉은 연예 산업이 길게는 팬 서비스, 짧게는 사고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봉인해온 그라운드라며 빈에서의 행동은 룰 브레이킹이 아니라 룰이 낡았음을 증명한 리뉴얼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라이트 뒤엔 현실 전략이 뒤따랐다. 소속사는 다음 날 새벽 3시 공식 채널에 빈에서는 팬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무대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짧은 문구를 남겼고, 팬클럽은 우리 모두는 무대 위 손님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샵사인 사랑비터그 챌린지를 게시했다. 샵사인 허그포유 해시태그를 단 영상에는 서로 포옹하는 가족, 반려견, 어르신, 친구 모습이 올라왔고, 오픈 48시간 만에 누적 재생 2300만 뷰를 기록했다. 해시태그 링크 최상단에는 포옹 후원 버튼이 달렸다. 한 번의 포옹에 1,000원 기부 방식으로 제주지역 미혼모 복지재단과 포항 청소년 쉼터에 나란히 기탁되었다. 10일 만에 모인 금액 4억 7천만 원. 가수는 따뜻한 기부가 아니라 따뜻한 행동을 모아서 전하고 싶었다며 짧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런 급상승 열기의 언론은 빈에서 현상이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트로트계에 수많은 라이징 스타가 등장했지만 관계없이 팬과 악수를 넘어 포옹으로 상징을 만든 사례는 없었다는 이유. 동시에 포옹 전도사 김희지가 진보해질 위험도 언급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장점을 이벤트형 퍼포먼스가 아니라 맥락형 서사라고 해석한다. 무대 뒤 인터뷰에서 그는 팬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노래가 울고 있어서 라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노래가 내 이름 대신 그분의 이야기를 불렀다는 오영 가수 특유의 감성론. 제작진마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모호함이 빈에서 서사의 상징성을 끌어올렸다. 매니지먼트는 곧바로 포옹 투어 전국 콘서트를 기획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15개 도시 6만 석 티켓이 3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예매 서버는 대기열 5만 명을 넘기고 댄스를 증설해야 했으며 모바일 한정 예매를 위해 50대 팬들이 자녀에게 VPN 우회 예매까지 배우는 희귀 광경이 포털 실시간 검색을 장식했다. 공연 이름은 휴지, 리슨, 이었다. 포옹이 끝나야 비로소 귀가 열린다는 그의 명대사를 차용한 타이틀. 콘서트 자료에는 토크 파트 관객 참여, 포옹 시퀀스가 별도로 명시되었지만 소속사는 현장 즉흥성을 살리겠다며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역시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음원 차트에서의 성적도 예사롭지 않았다. 골든 스푼 라이브 버전은 발매 직후 멜론, 지니, 벅스에서 3위권에 진입했고 유튜브 뮤직 글로벌 차트 K-트로트 카테고리에서 1위.
플로 데이터랩 분석 결과 스트리밍 연령은 20대 27%, 30대 21%, 40대 24%, 50대 이상 28%로 역대 최저 연령 편차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남성층이 9%를 차지한 것은 트로트 음원으로는 드문 현상이다. 음악 프로듀서 K 브라운은 빈에서 보컬의 핵심은 2kHz 대역대를 제어하는 히어로 포지션이라며 고음이 터질 때도 귀를 찌르지 않고 공명만 건드리기에 MZ세대 이어폰에도 거부감이 적다고 분석했다. 학계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국음악학과 연례 세미나에서는 트로트 문화의 감정 추월선, 빈에서 현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이 열렸고 서울의 한 공연학부는 팬 참여형 포옹 미학법 워크숍을 개설했다. 공연계도 들썩여 대극장 뮤지컬 제작사는 트로트 기반 주크박스쇼 허그 오브 히어로 판권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주인공을 누가 맡느냐는 기사 댓글엔 1순위로 빈에서, 2순위로 이명웅이 거론됐다. 한 뮤지컬 평론가는 노래 잘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포옹의 서사를 취하는 배우여야 한다고 평가를 내렸다. 물론 반대편 목소리도 있다. 과도한 팬 서비스는 결국 노출 빈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포옹이 개인 공간 침해로 해석될 위험은 없냐는 우려. 그러나 빈에서는 콘서트 프레스콜에서 포옹은 초대장 없는 사랑이 아니다. 서로 준비되었을 때만 열리는 문이라며 원천 차단을 위해 철저히 자발적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콘서트 매뉴얼에는 팬과 가수 모두 두 팔로 껴안는 대신 한 손 포옹 원칙, 코로나 이후 업계 표준보다 더 엄격한 동해 2초 고정 2초 해제 규칙이 포함돼 있다. 제주 포옹 이후 한 달, 빈에서는 여전히 바쁘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포옹 투어 리허설, 갓세븐 영재 콜라보 레코딩,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더 허거 해외 촬영. 다큐 감독은 트로트 가수가 아닌 현대적 트루바두르로 접근할 것이라며 캐릭터 기획안을 공개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다. 그는 노래를 팔지 않는다. 체온을 송금한다. 또 하나 눈에 띈 데모. 빈에서 효과가 상업적 포맷으로 재생산될수록 본래의 진심이 희석될 가능성. 이를 막기 위해 다큐 내내 포옹 남발 장면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 포옹 전후에 침묵을 길게 삽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치 포옹을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포옹이 끝난 후 어떤 공기가 되는지를 관찰하려는 듯 지금도 온라인에선 도대체 왜 포옹 하나로 이렇게까지 열광하느냐는 냉소와 이렇게 가슴을 흔들어준 가수 또 없었다는 열정이 충돌한다. 하지만 남는 것은 낮은 호흡, 짧은 심장 박동, 그리고 어떤 팬의 전원이다. 포옹을 받은 순간에도 6시가 아니라 내 가슴이 먼저 나를 안았다. 결국 빈에서 현상의 핵심은 가수가 우리를 끌어안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끌어안도록 도와줬다는 데 있다. 제주 노을 아래 걸어 나오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려보라. 중년 여성 팬이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 뒤 빈에서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스쳤다. 그것은 공연장 전체가 따뜻해졌음에도 노래 뒤에 남은 잔혼이 자기 몸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작은 제스처였다. 관객은 그 섬세함까지 포옹해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무대 위 발걸음 한 줄기, 7초간의 침묵, 그리고 한 번의 짧은 호흡이 오래 기억된다. 어쩌면 이 시대가 진짜 갈망한 것은 화려한 무대 장치도, 불꽃 드론쇼도 아니었다. 단지 잠시 멈추고 깊이 숨 쉬는 법을 알려줄 만한 노래가 끝난 뒤에도 손등에 남아있는 체온 한 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이미 체온은 전송되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사소한 아우트로다. 오늘 밤 귀갓길 지하철에서 혹은 집 앞 편의점 삼각김밥 코너 앞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빈에서는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포옹이라 부른다. 노래를 낳는 건 마이크지만 기억을 낳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
제주 바닷바람보다 더 따뜻했던 그 7초가 말해줬으니 이제 행동은 각자의 몫이다.